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지역에서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최근 안동시와 안동시 의사회가 코로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안동시 의사회 최영환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동시 의사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동시 의사회는 안동 지역의 개원이 80여 분, 그리고 안동병원, 성서병원, 안동의료원 등 3개 종합병원의 봉직이 200여 분, 그리고 요양병원이 10여 분 등 총 310여 명의 회원이 있고요. 예.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의 의료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열심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안동 의사회에는 310여 분의 회원이 있다, 의사들이 있다, 네 말씀이시고. 안동에 있는 의사도 100%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이 안 된 의사도 더 있습니까? 안동 지역은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안동시 의사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자, 지난달 31일이었어요. 안동시와 안동시 의사회가 코로나19 공동 대응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는데, 자, 이렇게 공동 대응 추진단을 꾸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네, 돌이켜보면 지난번 1차 대유행, 그러니까 올해 2월 말부터 3월경에 하루에 500에서 800여 명의 대량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하는 등의 위기의 순간에 환자 진료 시스템을 바꾸어서 경증 혹은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중환 환자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또 대량의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예. 이 당시 우리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정신수련원, 또 청송 소나벨 리조트, 그리고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 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안동시 의사회에서 이들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환자에 대한 백업을 하고 또 안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당직 과장님들과 백업 당직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는데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가을철 이후로 2차 대유행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선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트윈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것을 말하는데, 트윈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동시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1차적인 사업으로 이제 독감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전 안동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로 정말 2차 대유행이 발생해서 대량의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또 선별 진료소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민과 간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는 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잘하셨네요. 예, 아주 시민의 한 명으로서 참 든든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트윈데믹이라는 용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런 상태는 좀 막아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제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조건, 예를 들면 낮은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이 또 일교차가 또 커지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취약한 상태가 되고, 또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가 되면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대규모 인구 유동이 겹치고, 그렇게 되면 또 코로나19 이제 대유행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여기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감까지 유행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두 가지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게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자가 만약에 이제 내과에 이제 내원을 하면 이 환자가 코로나일지 독감일지 사실 의사분들도 참 난감하겠네요. 진료하는데. 이제 앞으로. 자, 이렇게 또다시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유행이 왔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관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신 거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독감 백신 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코로나 2차 유행 시 환자가 열성 질환이 열이 나는 질환을 왔을 때 독감과 구분이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미리 독감 접종을 해주면
군집 면역이 형성됩니다. 예. 군집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의 면역력이 한 60에서 70% 정도 형성되면 질환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선별진료소에 열이 나는 질환으로 일시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대혼란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있겠고 예. 그 외에 또 선별진료소 지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을 할 수 있겠고 자가격리 중인 환자의 상담 등으로 우울증 예방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의사회와 보건소와 시청 인력 이런 인력들 잘 배분해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의료자원과 병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독감 얘기를 아까도 이제 하셔서 그러는데 좀 여쭤보겠는데 정부에서 왜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왜 무료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렸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만 62세 이상 그리고 만 18세 이하 모든 국민을 다 무료로 접종을 시켜주겠다 이건데. 네. 혹시 안동에서 아까 뭐 군집 면역 형성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전 시민 미리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혹시 그 사이에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19세부터 61세까지 전 안동 시민 대상으로 좀 무료 접종 뭐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대응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예. 19세에서 61세 이 중간 연령대 예. 어느 정도 뭐 건강한 연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군집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값을 이제 안동시 지원을 해서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예. 접종료는 이제 실비만 받는 걸로 해서 안동시와 안동시 의사회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예.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인당 35,000원 내지 한 4만 원 정도 접종료를 냈었는데 예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19,000원만 내고 접종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결정이 된 겁니까? 안동시에서? 네,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우, 잘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독감 예방 접종할 때 한 3, 4만 원 드는데 돈이 이걸 네. 이제 반 정도로 깎을 수가 있는 거군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실비만 받고 이제 실비만 그 약간만 받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접종료만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약값은 지원을 하고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주. 예. 아우, 예. 네. 자, 지금 우리 최영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운영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진료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진료 시간이신 거예요? 예, 이제 끝내고 이제. 끝내셨어요. 예. 참 많이 바쁘실 텐데 운영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의료 인력 지원이나 자가격리자 진료 상담에 협력한다는 게 우선은 좀 시간적으로 이 개원이들 같은 경우 시간 따로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그 1차 대유행했을 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동 생활치료센터하고 또 안동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입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진료가 마친 다음 또는 진료를 좀 단축한다든지 하고 의사회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당직 등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 또 선별진료센터에도 필요하면 뭐 인력을 배치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보면 그 우수한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보건소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담 요원으로 배치하고 좀 더 심층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결시켜서 진료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소위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이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뭐 좀 버럭하면서 화병이 좀 심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뭐 밤에 잠 못 자시는 분들,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정신건강 심리지원단 운영도 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그 코로나 우울 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산되면서 일상이 큰 변화가 닥치고 뭐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걸 생기는 걸 통칭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병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한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한 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신체 증상이 불면증, 식욕 이상,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답답함 등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또 이와 별도로 해서 공동대응단에서 정신건강심리지원단 운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참 끊기 전에 왜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개인위생들 철저히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거 실제로 맞습니까? 지금 병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전부 다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손도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예. 감기 환자가 상당수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인 것 그래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의사회 최영환 회장이었습니다.